이제 임차인의 입장이었으니까 네. 임대인의 입장에서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좋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서 되게 속 썩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 돈을 안 내는 거는 그건 확실히 계약 위반 사항이니까.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 이제 골머리를 썩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법무사님이 짜잔 하고 네. 나타났어요. 어떤 걸 도와주실 수 있나요? 보증금이 남았다 그래서 이 보증금이 다 까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면 안 돼요? 나중에 손해가 생기겠죠. 2번이나 3번, 4번 정도의 차임이 밀리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보증금이 남아 있더라도 네. 일단은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그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지 않으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끔 돼요. 명도. 네. 명도가 뭔가요? 건물 명도란 비우고 나가줘라는 쫓아내는 거네요. 나가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네.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그것도 돼요? 6, 7개월 정도 명도도 네, 6, 7개월. 생각하셔야 돼요. 임차인이 소송을 안 걸면 준비를 안 해요. 아무래-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생각 안 하겠죠. 그냥 근데 보증금 까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보통. 그리고 보증금이 다 까이면 알아서 딱 나가주면 좋은데 임차인도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소송이 들어올 때까지 이제 민기적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서로한테 피해가 되는 거예요. 소송을 빨리 걸어주는 건 어쩌면 임차인한테도 좋아요. 그러니까 명도라는 거에 소송의 그렇죠. 판결문을 가지고서는 이제 집을 비워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 임차인도 내가 판결까지 받았으니까 그날은 꼭 나가야지, 그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계획을 세울 거예요. 소송을 건다는 게 너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쩌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송이 되면은 당연히 미리 그 상대방한테 소장 부본이라고 해서 네, 그 네. 소장이 상대방한테 가요. 그러면 명도 소송만 6, 7개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다라는 판결을 득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딱 가자 바로 나가 하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갈 수도 있죠. 나가는 경우가 우리 실무적으로 보면 한 네. 7, 80%는 나가요? 판결문 받았으니까 저 이제 강제 집행합니다. 나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언제까지는 꼭 나갈게요. 이러다가 나가요. 왜냐하면 진짜 쫓겨나니까. 근데 이제 10에서 20% 10에서 20%는 문 걸어 잠그고 막 주인 모르게 막 계속 들어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돼요. 명도 집행은 아까 우리 판결문 받았잖아요. 네. 그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 신청서를 그 해당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해요. 알아서요. 이것도 법에 따라서 네. 진짜 이 사람을 드러내는 작업조차도 그렇죠. 소송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네. 나라를 통해서 해야 된다. 네, 직접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집행관이 이제 강제 집행을 해요. 그래서 인부들 데리고 나가서 문 안 열어줘요. 실제로 문 따고 문 따고, 들어가서 네, 네. 짐 다 빼고 다 빼서 컨테이너에다 다 넣고 채무자는 불러서 나가세요라고까지. 근데 채무자가 없으면은 없으면 없어도 집행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집은 공식적으로 공실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전입 신고가 되어 있었잖아요. 네. 전입 신고도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가서 빼야죠. 명도 집행을 완료했음을 다 가지고 가서 네. 빼면 되죠. 그럼 그냥 일반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면 되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 강제 집행하는 이 절차는 또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일반 가정집을 강제 집행하면 3주? 한 달 반? 한 달?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네, 많이 걸리진 않아요. 이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냥 대충 러프하게 그러면 한 30평 아파트 한 그냥 평범한 3, 가구 4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3, 400만 원 3, 400만 원. 우리 이사 비용보다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 네, 더 들어가는 그럼 앞서서 명도 소송 그건 비용 얼마나 들어가나요? 법무사님 통해서 명도 하는 거면? 소송 저희에서 하면 판결 받을 때까지 쭉 이제 사건 네. 개별로 위임해 주셔서 쭉 진행하면 한 120만 원 정도? 120만 원? 네. 실제로 명도 한 건을 진행해도 지금 네. 대략 잡아도 거의 한 400에서 500만 원 들어가겠네요. 막 집행까지 전부 다 한다 그러면 그래요. 근데 그래도 120만 원 정도 선에서 한 70에서 80%는 끝난다라는 거를 그렇죠. 평균적으로 보면 되는데 대신에 기간도 한 6, 7개월 정도는 걸릴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네. 이걸 알면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그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바로 상담 받으셔서 계획을 잡으시고 그 기간 안에 새로운 임차인 알아보시고 소문하시고 조금 빨리 움직이신다면 보증금 받은 거에서 공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한 500 정도, 그러니까 뭐 아까 100에서 500만 원 정도 사이면은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은. 제때에 정확히 움직이시면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 시기를 놓친 다음에 보증금이 다 까인 다음에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힘들어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건물주분들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서 네. 자녀한테 상속을 하거나 아니면 증여를 하는데 소송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었어요. 상속이나 증여 부분 소송되는 거. 네. 근데 좀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거 뭐 어떤 차례 있을까요? 일단은 증여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큰 아들한테만 다 줬어. 작은 아들이 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네. 그 증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거죠. 내 거를 달라는. 그거 아빠 마음 아니에요? 아빠가 큰 아들만 주어서 다 줬는데 둘째 아들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유류분 청구라고 해서 원래 상속받아야 될 지분이 2분의 1이면 네. 그 2분의 1에 또 2분의 1, 4분의 1까지는 네. 반드시 줘야 돼요. 그럼 일방적으로 한 명한테 몰아주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유류분 그러니까 줘도 되는데 네. 작은 아들이 그렇게 형한테 주세요라고 하면 전혀 문제 없죠. 네. 그러면 4분의 1이면 25%는 네.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증여를 다 가져갔다 하더라도 네. 그건 내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는.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미 시일이 좀 많이 지났어요. 네. 그래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네.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1년 내에 1년 내에? 네, 반환 청구 행사하시는 게 맞아요. 1년 넘어가면 못해요 그러면? 그렇죠. 상속 같은 거 할 때 완전히 가족이면 협의 분할을 하니까 자기가 그 협의 분할 동의를 해주는 거잖아요. 뭐 등기가 됐거나 이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은 이제 형제 자매들이 싸우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달라, 어머니가 달라 뭐 이런 경우 협의가 잘 안 되죠. 그럴 때 상속 재산 협의 분할 청구소. 절대 서로 협의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됐든 상속이 일어나면서 바로 상속 지분은 결정이 되어 있어요, 법에서. 내가 뭐 사전에 증여받았다거나 막 유언으로 먼저 받았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닌 한 법정 상속 지분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게 협의가 안 됐을 뿐인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다투면 바로 처리가 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에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건데 안 지켜진 거니까 네. 이거를 굳이 뭐 항소로 하고 그럴 수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근데 이게 왜 성격이에요. 그러냐면 법정 지분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협의가 안 되면 상속인 중에 한 명이 그 법정 지분대로 그냥 혼자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지분을 주는 조건에. 그러니까 법정 지분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네. 협의 분할이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혼자 등기하면 돼요, 그냥.